잔혹할 정도로 빗줄기가 퍼붓는 날, 도시 거리엔 회색빛 안개가 깔린 듯 우중충했다. 에밀리 카터는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우산을 단단히 움켜쥐고 인파 속을 재빠르게 헤쳐나갔다. 시내 식당 근무 시작 시간이 10분도 채 남지 않았고 또다시 지각을 할 여유는 없었다. 한편 아담 블레이크는 번쩍이는 빨간 고급차에서 내려 빗줄기에 얼굴을 찌푸렸다. 몸에 딱 맞춘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는 비 내리는 혼돈의 거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그는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짜증이 났는지 시계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 둘의 충돌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마음이 급해 앞만 보고 달리던 에밀리가 모퉁이를 도는 순간 아담과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그녀의 우산이 손에서 미끄러져 금속 살들이 인도 위에서 요란하게 부딪혔다. 죄송해요. 에밀리는 급하게 우산을 주우며 허리를 숙였다. 제가 앞을 잘 못 보고 아담은 순간 중심을 잡으며 짜증스러웠던 표정을 거두고 깜짝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순간에 눈동자가 번쩍 뜨였다. 에밀리. 맞아. 정말 너야? 에밀리는 우산을 잡고 고개를 들었다. 분명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곧바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 저를 아세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나야, 아담이야. 아담 블레이크.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크레스트우드에서 우리 예전에 친구였잖아. 에밀리는 놀란 표정으로 그의 말을 되새겼다. 어린 시절 작은 마을 크레스트우드에서 함께 자전거를 타고 나무를 오르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담 블레이크.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너 15년 전에 이사 갔잖아. 아담은 쓴웃음을 지었다. 정확히는 17년 전이지.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세상에. 에밀리는 긴장한 채 웃음을 지었다. 젖은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며 말했다. 넌 정말 많이 변했네. 아담은 부드럽게 웃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너는 어떻게 지냈어? 여기서는 뭘 하는 거야? 그 순간 에밀리의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다. 그녀는 초조하게 전화를 껐다. 나. 지금 당장 가봐야 해. 식당 출근 시간이라 벌써 늦었어. 아담은 이 만남이 이렇게 끝나버릴까봐 망설이다가 물었다. 어디서 일해? 언젠가 들러보고 싶어. 저기, 아래쪽 블록에 있는 블루버드 다이너. 많이 낡았지만 꽤 맛있는 식당이야. 아담은 고개를 끄덕였다. 블루버드 다이너. 꼭 기억할게. 에밀리는 자리를 뜨려다 돌아서서 작은 미소를 지었다.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아담. 아담도 화답했다. 나도 반가웠어. 에밀리. 비 내리는 거리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담은 마음속이 복잡하게 뒤얽혔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기억과 감정이 다시 요동쳤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는 속삭이듯 말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계속 쏟아지는 비에도 아담에게는 주위가 한결 밝아진 느낌이었다. 차로 돌아가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에밀리를 어떻게 다시 찾아갈지 고민으로 가득했다. 블루버드 다이너는 탁자마다 여유 없는 식사와 이야기가 오가고 주방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구석에 놓인 옛날풍 음악 상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으로 북적였다. 에밀리 카터는 한 손에 커피잔 몇 개가 놓인 쟁반을 들고 다른 손으론 주문 메모를 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창가 쪽 부스에 앉아있는 아담 블레이크는 지난 일주일간 매일같이 이곳을 찾았다. 늘 에밀리가 담당하는 구역에 앉았고 주문은 단출했다. 커피나 샌드위치, 파이 조각 같은 간단한 것, 오늘은 팬케이크를 주문해두고 그녀를 기다렸다.
에밀리가 접시에 담긴 음식을 가져와 그에게 내밀자 살짝 지친 듯한 얼굴도 잠시 밝아졌다. 또 오셨네요. 이러다 단골 되시겠어요. 아담은 웃으며 대답했다. 팬케이크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 에밀리는 그런 그를 보며 눈을 굴렸지만 웃음을 터뜨렸다. 그 함께하는 사람이 받는 팁도 꽤 쏠쏠하니 계속 오세요. 그녀는 접시를 내려놓고 쟁반을 옆구리에 끼운 채 물었다. 맛은 어때요? 아담은 아직 한 입도 먹지 않았지만 바로 완벽해요 하고 답했다. 내가 추천한 거니까 믿고 먹는 거야. 에밀리는 잠시 쉴 틈이 생긴 듯 부스에 몸을 기댔다. 기억력이 나쁘진 않네. 예전에도 유독 까다롭게 먹었던 거 알아? 특히 채소는 싫어했잖아. 초록색 음식이라면 뭘 먹든 투덜대고. 아담은 낮게 웃었다. 맞아. 그린빈 같은 거 안 먹겠다고 버티면 내 엄마가 가지고 다니던 카라멜 사탕으로 나를 꼬드겼었지. 그녀는 어머니 이야기에 잠시 표정이 흔들렸지만 금방 웃으려 애썼다. 누군가는 널 굶겨 죽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두 사람은 고향 크레스트우드에서 함께 뛰놀던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자전거를 타고 숲길을 누볐던 일, 밤늦게 반딧불을 쫓던 일, 개울가에서 여름을 보내던 일까지. 신기하다. 아담은 커피를 젓다가 무심코 중얼거렸다. 크레스트우드를 떠올리면 내 얼굴이 제일 먼저 생각나. 에밀리는 펜을 만지작거리다 시선을 살짝 내려뜨렸다. 그때가 좋긴 했지. 그녀 목소리엔 어딘가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에밀리는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며 틈틈이 아담에게 다시 왔다. 아담은 그녀가 서서히 지쳐가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다. 반가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마. 그는 그녀가 물잔을 채우러 왔을 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에밀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빚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니까? 일하는 게 당연하지. 아담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래도 너 스스로를 돌볼 시간은 있어? 예전엔 매일 그림 그리던 애였는데. 에밀리는 잠깐 당황한 듯 얼굴이 붉어졌다. 그림이라니? 그거 언제 적 얘기야? 사느라 바빠서 연필 잡을 일도 없어. 아담은 가슴 한편이 저릿했다. 너 그림 정말 잘 그렸잖아. 계속했으면 분명 큰 재능을 꽃피웠을 텐데. 그냥 현실이 그렇게 만들었어. 에밀리는 애써 웃음을 지었다. 아이처럼 꿈만 꾸고 살 순 없으니까. 아담은 무언가 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다. 늦은 저녁 무렵, 아담은 에밀리가 동료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다음 주가 월세 납부일인데 에밀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생 학비 보태주려면 돈이 턱없이 부족하네? 동료가 안쓰럽다는 듯 말했다. 2배로 일하는데도 힘들어? 에밀리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항상 방법을 찾긴 해, 나.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담은 그녀의 상황을 몰랐던 게 아프게 느껴졌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드러내면 오히려 더 멀어질까 두려웠다. 가게가 한산해질 즈음,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계산서를 들고 아담에게 다가왔다.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이제 마감하려고 해서. 아담은 고개를 저으며 갑작스레 묻고 싶은 말을 내뱉었다. 만약 우리가 예전에 서로 소식을 잃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에밀리는 눈길을 피하며 잠시 멈칫했다. 가끔은. 그래도 인생이라는 게 꼭 우리의 뜻대로 되진 않잖아. 아담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렇지만
가끔은 인생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만들기도 해. 그 순간 다이너 안의 소음이 희미해지고 둘만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고급 레스토랑 내부는 조용한 대화 소리와 예쁜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대리석 바닥을 은은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곳에 발을 디딘 에밀리 카터는 주변의 화려함에 위축된 듯 원피스 자락을 만지작거렸다. 입구 가까이에 선 아담 블레이크는 잘 맞춘 정장을 입고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와줘서 고마워. 그가 부드럽게 인사하며 다가왔다. 에밀리는 어색한 듯 미소 지었다. 정문에서 발레 파킹을 보곤 솔직히 돌아갈까 싶었어. 여긴 대체 어떤 곳이야? 아담은 특별할 것 없다는 듯 태연히 그녀를 안내했다. 그냥 괜찮은 식당에서 편히 저녁 먹고 싶었어. 우리 제대로 얘기할 시간도 못 가졌잖아. 창가 쪽 멋진 테이블에 앉았지만 에밀리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손님들은 모두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분위기는 지나칠 정도로 고급스러웠다. 아담, 여긴 너무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 나한테는 버거운 수준 같아. 그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오늘은 그냥 우리를 위한 작은 사치로 생각해. 내가 특별하니까. 종업원이 다가와 메뉴를 건넸지만 에밀리는 정신이 없어 제대로 보지 못했다. 접시 하나 가격이 자신의 주급보다 비쌀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담은 시시콜콜 예전 추억 이야기나 음식 취향 같은 가벼운 대화를 꺼냈지만 에밀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녀는 농담처럼 물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다. 아담은 애써 웃으며 말끝을 흐렸다. 그냥 옛 친구랑 밥 먹는 건데 무슨 음모가 있겠어. 그때 한 남성이 테이블로 다가왔다. 웃으며 아담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아담 블레이크.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아담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리처드. 여긴 웬일이야. 남자는 에밀리에게도 환한 미소를 보였다. 이쪽은 누구지? 오늘 내가 새로 인수 계약 축하 자리에 파트너를 데려온 줄 몰랐는데. 에밀리는 인수 계약이라는 단어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인수라는 게 무슨 말이야? 리처드는 별 생각 없이 웃었다. 아담 말이야. 기술 업계에서는 이미 유명하잖아. 보아하니 또 큰 계약을 성사시킨 모양이던데. 그는 에밀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리처드 마틴이라고 해. 우리 회사 대표를 맡고 있어. 아담과는 꽤 오래된 사이야. 아담이 당황하며 끼어들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에밀리의 얼굴엔 충격과 배신감이 서렸다. 기술 업계? 대표. 아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담은 간신히 입을 뗐다. 에밀리, 내가 설명할게. 사실은 하지만 그녀는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의자가 마루를 긁으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네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억만장자였다고? 그걸 말 안 한 거야? 눈치챈 리처드는 머쓱해하며 뒤로 물러났다. 나중에 얘기해. 실례했나 봐. 그가 황급히 떠나자 에밀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까지 나랑 장난이라도 친 거야? 빈곤한 척 체험이라도 하는 거였어? 그게 아니야. 아담도 벌떡 일어섰다. 내 재산을 먼저 알면 너와의 관계가 달라질까 두려웠어. 예전처럼 편하게 널 만나고 싶었어. 에밀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네가 돈 많은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냐. 내 삶은 매일이 고단하고 벼랑 끝인데 너는 그걸 전혀 모르는 척했잖아. 그건 내 생활을 우습게 보는 거라고.
아담의 표정도 힘겹게 일그러졌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불공평해. 난 널 일부러 기만한 게 아니야. 정말이야. 당신이 솔직하게 털어놨으면 어땠을까? 적어도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에밀리는 손가방을 움켜쥐고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 현실이야, 아담. 넌 꿈속에서 사는 것 같군. 그녀는 그대로 식당을 나섰고 아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초대한 공간이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린 느낌이었다. 에밀리. 그는 속삭였지만 그녀는 이미 떠난 뒤였다. 비가 또다시 내리던 어느 늦은 밤, 에밀리는 다이너 근무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코트를 여민 채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아담이 부자라는 사실, 그리고 거짓은 아니지만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그녀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일에 몰두해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추억이 자꾸만 떠올랐다. 예전, 도시락을 잊은 에밀리에게 자기 도시락을 나눠주던 아담, 함께 반딧불을 잡으러 뛰어다니던 아담, 무슨 일이 있든 내가 내 편이 돼줄게 라던 그 목소리.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배달원이 다가와 에밀리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에밀리의 가장 좋아하는 하얀 데이지였다. 거기엔 조그만 카드가 끼워져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돌이킬 수 있게 기회를 줘. 아담. 그녀는 그 꽃을 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여전히 마음 한편이 아담을 향해 있었으니까. 며칠 동안 아담은 여러 경로로 사과와 편지를 전해왔지만 에밀리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다이너 단골 손님들은 그늘 앉아있던 남자가 왜 안 보이냐며 가볍게 물었지만 그것조차 에밀리에게는 아픈 상기였다. 동료 브렌다는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부스 건너편에 앉아 에밀리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다. 한 번쯤 그를 용서해주는 게 어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브렌다는 무심한 듯 어깨를 으쓱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쉬운 건 없지. 아담은 자기 나름대로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가난하게 자라온 그였기에 돈으로 인해 생기는 사람들의 변화를 수도 없이 경험했다. 그래서 진심으로 원했던 사람에겐 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믿고 털어놔야 할 에밀리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이 큰 상처가 된 것이다. 결국 그는 다시 움직였다. 에밀리의 가족이 진 빚을 알아내 익명으로 상당 부분을 대신 갚았다. 그리고 영수증에 짧은 쪽지를 남겼다. 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오래 힘들어했어.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 에밀리는 그 사실을 알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누가 이걸 해줬지? 영수증의 쪽지를 보는 순간 바로 아담임을 깨달았다. 고마우면서도 화가 났다. 그는 왜 이렇게 자꾸 자기 삶에 들어오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앞 가로등 밑에 아담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걸음을 멈추려다 마주쳐버렸다. 이미 그의 눈길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에밀리가 묻자 아담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 말이 있어서. 제발 한 번만 들어줘. 그녀는 팔짱을 끼고 몸을 멀찍이 두었다. 뭘 또 숨기려는 건 아닌지. 이젠 숨길 게 없어. 아담은 솔직하게 쏟아냈다. 나는 그냥 내가 나에게서 멀어지는 게 두려웠어. 그래서 전부 털어놓지 못했어. 에밀리는 쓰라린 표정을 지었다. 근데 너 그거 알아? 난 비밀이 아니라 네가 날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화나. 아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가 자초한 거지. 그런데도 너무 후회돼. 다 돌이키고 싶어. 미안해, 에밀리. 그녀는 울컥한 마음을 꾹 참았다. 사실 그의 진심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 난 아직 혼란스러워. 그는 작은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돈이 아니야. 다만 이 편지. 한 번만 읽어줘.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도 좋아. 에밀리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아담은 그녀에게서 조금 물러났다. 얼마가 걸리든 기다릴게. 그 말만 남기고 아담은 조용히 사라졌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에밀리는 봉투를 꼭 쥔 채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한참이나 그 봉투를 바라봤다. 망설이길 몇 번, 결국 편지를 열었다. 에밀리, 너는 인생이 사람들을 갈라놓는다고 했지만 나는 끝이 아닐 수도 있다고 믿어. 이번에 내가 한 잘못들 평생 후회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다시 나타나준 건 후회하지 않아. 난 널 위해 뭐든 하겠어. 언제든 기다릴게. 아담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접으며 눈물을 흘렸다.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하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아담은 한적한 공원의 낡은 벤치에 앉아 초조하게 발을 흔들고 있었다. 예전 크레스트우드에서 두린을 뛰놀던 그 공원을 이제 도시에 옮겨온 듯 닮은 곳이었다. 멀리서 에밀리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자 아담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도 천천히 걸어와 벤치 근처에 멈춰 섰다. 왔구나, 아담은 조용히 말했다. 에밀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벤치에 함께 앉았지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담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와줘서 고마워. 내 진심을 다 말하고 싶었어. 에밀리는 손을 꼭 모은 채 그 정도는 들어줄 의무가 있지 하고 대답했다. 아담은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천천히 얘기하기 시작했다. 비 오는 날 너를 다시 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어. 잃어버린 조각을 되찾은 기분이었지. 그런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가 혹시 우리 사이를 왜곡할까봐 두려웠어. 예전처럼 네가 날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랐거든. 에밀리는 무표정하게 듣고 있다가 말했다. 나는 부자가 된 내가 싫었던 게 아니라 날 신뢰하지 않았다는 게 서운했던 거야. 친한 친구라면 다 털어놓는 게 당연하지 않아? 아담은 고개를 떨구었다. 맞아.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 겁이 났어. 결국 그 겁 때문에 널 더 아프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의 후회 어린 목소리에 조금씩 굳은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다. 보고 싶었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담은 그 말을 듣고 작게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나 멀리서 들리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담이 다시 입을 열었다. 다시는 비밀도 거짓도 없을 거야. 네가 허락한다면 다시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에밀리는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우리 서로 다시 신뢰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 같아. 아담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충분해. 난 뭐든 노력할게.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아담은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시간이 될까?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에 못 이겨 함께 가기로 했다. 차 안에서 아담은 긴장한 듯 입을 떼지 못했다. 에밀리도 조용히 창밖을 보며 무슨 일인지 생각했다. 도착한 곳은 아늑한 느낌의 작은 미술 갤러리였다.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여긴 무슨 곳이야? 에밀리가 물었다. 들어가 보면 알아. 아담은 설렘 가득한 목소리였다.
안으로 들어가니 벽에 걸린 작품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작품들은 모두 에밀리가 예전에 몰래 그렸던 스케치들이었다. 어느새 액자에 정성껏 담겨 조명 아래 빛을 받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에밀리는 입을 막으며 경악했다. 아담은 약간 쑥스럽게 웃었다. 내 집에 있던 오래된 스케치북을 우연히 봤어. 정말 좋더라.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열어봤어. 내가 세상에 보여줄 재능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에밀리는 감동과 당혹감에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모르게 남의 그림을 전시해도 되나?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고마워. 아담은 그녀 곁으로 다가서서 진심을 담아 말했다. 너, 정말 재능 있어. 그리고, 너를 위해 작게나마 미술 학교 등록을 해뒀어. 물론 내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다시 꿈을 꿨으면 해. 에밀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그토록 좋아했던 그림을, 현실의 무게 때문에 포기했던 그 꿈을 아담이 이렇게 되살려주고 있었다. 정말 고마워. 할 말이 없어. 아담은 그녀 손을 가만히 잡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 나도 옆에서 도울게. 전시회 막바지, 아담은 그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갔다. 중앙에 걸린 큰 그림이 눈에 띄었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작품이었다. 저건 뭐야? 에밀리가 물었다. 내가 의뢰해서 만든 그림이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공원 풍경.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우리를 그렸어. 그는 숨을 고르더니 한쪽 무릎을 꿇고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다. 반짝이는 파란 보석이 눈에 들어왔다. 어렸을 때부터 난 너를 좋아했어. 네가 없었다면 지금의 난 없었을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에밀리는 숨이 막혔다.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시 시작해보자. 아담은 반지를 그녀 손가락에 끼워주고 에밀리는 그에게 달려가 안겼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채로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렇게 약혼한 두 사람은 서서히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배려해가며 함께했다. 에밀리는 미술 수업에 다시 열중했고 아담은 바쁜 업무 와중에도 그녀의 예술 활동을 응원했다. 둘의 삶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하며 깊어진 사랑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다. 과거 어렵게 자라며 고생했던 둘은 고향 크레스트우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만들었다. 우리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 중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에밀리가 발표 자리에서 말했다. 많은 건 아니어도 그 꿈 하나를 지켜주고 싶어서요. 밝은 미래라는 이름을 붙인 그 장학금은 재정 지원과 멘토링을 동시에 제공했다. 아담과 에밀리는 자주 학교들을 방문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누구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어느 날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마친 뒤 한 학생이 울먹이며 에밀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려주셔서. 에밀리는 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언제나 희망을 놓지 마. 1년 뒤 가을, 에밀리의 새 작품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전시회엔 그녀의 색다른 시선이 담긴 그림들이 걸렸고 많은 이들이 작품을 칭찬하며 감탄했다. 그 중에서도 아담은 변함없이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아담은 에밀리를 조용히 이끌고 개인적으로 마련된 작은 공간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둘이 함께 걸어온 추억들이 그림으로,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낡은 다이너, 벤치가 있는 공원, 처음 그림을 전시했던 작은 갤러리.
에밀리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다 뭐야? 아담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벨벳 상자를 꺼냈다. 너는 내 삶의 색을 되찾아줬어. 단순함의 아름다움, 희망의 힘, 그리고 사랑의 기쁨을 알게 해줬지. 나랑 결혼해 줄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응. 근데 내가 예전 그 아이 같은 마음을 영원히 간직한다면? 아담은 환하게 웃으며 반지를 끼워줬다. 약속할게. 결혼식은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공원에서 열렸다. 나무 사이줄을 연결해 반짝이는 전구를 달았고 가족과 친지, 가까운 친구들만 모여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에밀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들꽃을 살짝 장식한 부케를 들었다. 아담은 그녀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야, 그가 나직이 말했다. 에밀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고. 서로를 향한 맹세를 주고받는 순간 주변 사람들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들의 다짐은 단지 사랑이 아니라 함께 겪은 모든 역경과 성장, 그리고 변치 않을 믿음에 대한 결의였다. 축가와 함께 춤을 추는 순간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잊은 듯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너와 영원을 믿을 수 있게 됐어, 에밀리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담은 그녀 허리를 감싸 안고 부드럽게 웃었다. 내가 영혼을 더 빛나게 만들어줘. 밤이 깊어가도 사람들의 웃음과 축하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둘은 군중 속에서 벗어나 잠시 떨어져 서서 모두가 행복해하는 장면을 바라봤다. 내 인생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 에밀리가 아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물었다. 아담은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이제 시작이야? 수많은 반짝이는 전구 불빛 아래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예감케 하는 빛이었다. 이렇게 에밀리와 아담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의 이별, 재회, 갈등,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결실로 이어졌다. 어려움을 겪더라도 깊은 유대와 신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는 끝이 없는 법이다. 만약 이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희망과 사랑의 기적을 간직하시길 바란다. 사랑은 때때로 우리를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하고 상처를 회복시키며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기도 한다. 그 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울림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